뭔가 재밌잖아요. 유령서점. 그 장난을 옛날부터 너무 치고 싶었어가지고 맨날 스틱을 부러뜨리고 안경도 날리고 안경 날라가고 막. 지금 개똥벌레 1번 트랙 들으시고 그 화려한 댐핑을 들으시고 기선제압 당해보세요. 안 너무나 너무 오시게 될 겁니다. 조금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편하신 대로. 왜안 펴지지? 안 가르치면서 좋아해요 지금. 아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몽타주의 딜레탕트 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령서점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강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령서점에서 기타와 마스코트를 맡고 있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령서점 베이스 김이미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령서점에서 기타랑 노래를 하고 있는 김수입니다. 저희 매거진은 음악 전문은 아닌 이야기 조각 매거진인데요. 그럼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듣고 싶어요. 일단은 사실 EP가 발매된 지도 꽤 되었는데 아직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고 신기한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들이 다 굉장히 약간 음악적이나 음향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번 인터뷰는 뭔가 유령서점이라는 글자 자체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밴드명과 EP 유령서점에서 뚜렷한 서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유령서점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유령서점이라는 그 노래를 먼저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만들면서 했던 생각들이나 그 노래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제가 뭔가 전반적으로 이 밴드를 하면서 담고 싶었던 이야기를 약간 관통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밴드 이름도 유령서점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령서점이라는 곡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곡의 작업 과정은 무엇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아, 네. 맞아요. 네, 유령서점에 유령서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사실 일부러 약간 장난치듯이 타이틀을 안 한 거기도 해요. 뭔가 당연히 타이틀이 근데 타이틀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름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뭔가 재밌잖아요. 유령서점. 그 장난을 옛날부터 너무 치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일종의 언어유희적인 작업을. 네. 근데 또 타이틀은 아닌. 네. 그러면 유령서점은 어떤 느낌에 조금 매력을 느끼셨던 거예요? 쓸쓸하고 공허하고 버려져 있는데 뭔가 그래도 그곳을 뭔가 유령이라는 것이 채우고 있는 느낌? 사실 그렇게 쓸쓸한 공간에 유령이 가봤자 따뜻해지진 않잖아요. 뭔가 감이 오시나요? 뭔가 그래도 나의 이야기를 듣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느낌이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령서점이라는 네네. 단어가 그 버려진 그런 황폐한 공간인데도 유령이란 존재가 있고 거기를 그렇게 이렇게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책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계속 남아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로 메시지를 계속 보관을 해주고 있고 유령도 계속 없어지지 않는 존재잖아요. 유령은 또 죽어가지고 그래서 유령도 거기 계속 그 공간에 계속 남아서 그 공간을 보존해주고 있고 공간을 지키는 느낌 이런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좀 기억이나 기록에 대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가벼운 질문인데 멤버들은 각자 유령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귀신을 뭐냐고 여쭤보시는 거죠? 저는 일단 교회를 다녀가지고 뭐 근데 뭐 성경에서도 귀신이 있다고는 나오긴 해요. 네, 이제 뭐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 물리쳐 주서? 오. 그렇긴 하지만은 악령 물리속성이시구나. 뭐 악마도 그렇게- 그런 귀신의 일종인가? 악령? 아, 걔는 이제 그냥 대빵인 무서워서. 거고. 아 악마가 귀신 중에 대빵인 거야? 그렇죠. 네. 뭐 유령의 존재 자체는 있다고는 믿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냥 좀 선악을 이제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뿐이지 그 영혼 자체로는 그 믿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제가 죽어서 유령이 되긴 싫어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아, 그냥 소멸하고 싶어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귀신을 봤던 썰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귀신을 봤다기보다는 좀 약간 느끼는 거고 제 동생이 할머니 귀신을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봤어요. 그 동생 자고 있는 동생을 내려다봤다고 하고 저는 동생이 방문을 활짝 열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방문이 혼자 이렇게 활짝 열려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상장통 뮤직비디오에도 마찬가지로 유령이 등장하죠. 그런데 또 이때의 유령은 공포스럽기보다는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주는데요. 이처럼 멤버들 각자의 꿈과 음악을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멤버들 저는 어머니 지저스 물론 이제 그분의 힘도 크긴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제일 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업 뮤지션이라서 음악을 전공하고 계속 음악으로 밥벌이를 하고 먹고 산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아들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해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저도 제 이름으로 솔로 EP 앨범도 내기도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믿어주신 결과를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니까 뭔가 조금 흡족하기도 하고 조금 효도를 간접적으로 한 것 같다는 네네. 느낌? 좀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는 제일 지지를 해주신 가족들도 다 그렇고 네. 그 중에서 어머니가 제일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친구가 제일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서 멤버들이지 않을까. 순이는 저도 멤버들이고 사실 미르랑 가장 작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작업실에 거의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징징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 이거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버리자. 맨날 막 이러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면서 되게 다독여주고 반대로 이제 미르가 저한테 이거 너무 걱정이 돼 불안해 하면 또 제가 아니야 이거 괜찮아 하면서 뭔가 그런 식으로 저는 미르한테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다니엘이랑 디디도 뭔가 항상 제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좀 다 하라고 그러고. 네, 다 하라고 그러고 되게 호의적으로 뭔가 항상 잘 대해주고 그래서 저도 네, 그 누구보다 멤버들이 가장 제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수연이가 보통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대체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100% 맞는 방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연이 100% 무조건 지지합니다. 단장 성공. 진짜 실패한 수연이를 간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맞아. 100% 지지합니다. 저는. 그리고 음악을 저는 이제 하면서 보편적인 언어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벗어나는 진짜 김수만의 언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음악적으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믿고 있고 수연이한테 계속 너 맘대로 해라 우리 지지하겠다 하긴 하는데 수연이도 사실 라이브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이거 이렇게 해도 돼 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해 이러거든요. 그냥 진짜 그냥 매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를 그냥 믿어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믿습니다. 지저스. 처음에 지저스가. 쓰졌어. 그러면 앨범의 전체적인 스토리텔링과 곡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가셨어요? 일단은 사실 곡들이가 좀 옛날에 만들어진 곡들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곡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생각하고 앨범을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이미 만들어졌던 거랑 뭐 이것저것 중에서 곡들을 좀 선정해서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이 곡들을 딱 넣자라고 했을 때 뭔가 그 곡들의 개연성이 있나?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곡 순서가 엄청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곡 순서는 거의 저랑 미르가 상의해가지고 만든 순서고 일단 선 발매했던 싱글들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앨범이 될까 좀 그거를 1차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트랙 순서를 정하게 된 것 같고 뭐 사실 그래서 곡들 자체에 뭔가 연결되는 스토리 같은 거는 저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듣는 분들이 항상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느꼈다, 뭔가 개연성을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좀 개연성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 미처 자각하지 못했지만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곡들의 순서에 뭔가 의미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뭔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곡들이 잔잔해지고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보통 그렇게 약간 잔잔한 곡들을 마지막에 넣는 게 국룰이기도 국룰이란 단어 써도 되나? 보편적? 보편적이라서 이미 나루토 얘기도 했는데. 국룰이라서 좋죠. 그리고 첫 번째 트랙으로 개똥벌레인 것도 사실 그 개똥벌레 인트로에 나오는 태핑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선제압 하는 느낌이라서 전 좋아요. 시작부터 우리 이런 밴드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약간 필연적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또 저희도 같이 뭔가를 창작해 나가는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의도하고 만들었을 때보다 내가 완성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를 좀 뒤늦게 깨달았을 때 더 결과물에 애정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앨범을 순서대로 플레이했을 때 이런 개똥벌레처럼 좀 미미하고 희미하게 슬픔을 느끼던 존재가 자기 삶의 세일러가 되어서 우주로 기꺼이 뛰어드는 여정을 담아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봄노래이거든요. 봄노래는 절제된 가사에 비해서 좀 화려한 연주가 돋보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특별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바가 혹시 있으신가요? 뭔가 담담한 보컬에 좀 되게 화려한 연주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 지금의 봄노래보다 더 화려하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근데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다 좀 많이 덜어내고 나의 모든 것이 실패하고 좌절을 하겠지만 그래도 봄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좋은 것 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전혀 과하지 않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조금 더 과하게 해주셔서 기대하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네네. 봄노래 가사 봄은 왔다 한 다음에 약간 연주가 고조되고 그 다음에 그
벽자가 바뀌고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봄은 왔다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래 왔다 보여준다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왔다 진짜 왔다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라서 또 한 번의 기선제압을. 그렇습니다. 기선제압. 저는 봄 노래를 연주할 때 봄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이제 생명이 태동하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어서 그 앞에 조금 드럼은 화려하게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 진짜로 말 그대로 생명이 태동하는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 뭔가 그 생명이 태동해서 후반부에는 이제 성체가 돼서 확실하게 그 자아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드럼의 리듬 악기의 역할이 살짝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생장하는 느낌을. 네, 아. 저는 뭔가 악기들이 이렇게 연주되다가 갑자기 김수 목소리에 이렇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좀 뭔가 봄바람 사이로 이렇게 노래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작업할 때. 그런 그 정도. 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에게 유령서점의 노래 중 단 한 곡을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떤 이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런 집단은 딱히 없고 아무나에게 봄 노래를 들려주고 기선제압을 하고 싶어요. 이게 유령서점이다. 아. 기선제압을 하고 싶은 그런 양아치 같은 생각을 우리를 봐라 얼마나 멋진지 약간 이거 보여주고 싶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한테 유령서점의 유령서점 을 들려주고 싶은데 가사 뒷말미는 그대가 읽었던 그 책의 이름을 대답해주고 가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냥 얼핏 들었는데 노래가 좋아. 그래서 이 아티스트 이름이 뭐지? 그런 의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한 번쯤이라도 더 이렇게 다시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새 되게 마음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봄 노래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봄이 이제 근데 입추니까 봄 노래를 들으면 딱 시기가 맞긴 하네요. 시즌이 딱 됐으니까 또 저희 실물 매거진 발매되는 시기도 딱 봄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봄 노래 추천드려요. 네 무조건 두 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세일러라는 아, 노래를 네네.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작업했던 유령서점의 노래고 맨 뒤에 있는 트랙이라 제일 인기가 없긴 한데 언젠가 저희가 1집도 내고 2집도 내고 하면 그렇게 활동을 오래 했을 때 생긴 팬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세일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일러로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남미 분들한테 남아메리카에 계신 어떤 무작위 한 분에게 봄 노래를 들려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왜 남아메리카죠? 그냥 모르겠어요. 엄청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남미에서. 저는 그 얘기 했었어요. 수라는 노래 멕시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아. 그쵸? 저도 그런 나도 맞아, 그래서 맞아. 술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작위 사람에게 봄 노래 들려줘 수가 아니라 하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령서점의 입덕을 앞두고 약간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기선제압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정해주세요. 지금 개똥벌레 1번 트랙 들으시고 그 화려한 댐핑을 들으시고 기선제압 당해보세요. 안 넘어나. 너무 오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쵸?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그냥 노래 들으세요. 어떻게 안 좋아 이걸. 맞아요. 어떻게 안 좋아. 이미 기선제압이야 그게. 1번 트랙부터. 그러면 저희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유 좀 그려주지. 그럴까?
저는 수전증이 있어요. 귀여워. 다니엘이 햄스터 파우더 클럽이고 유령 서점이라서 네. 햄스터 아. 감사합니다.